귀여운 남자시고 작년에 자격증 취득하셨고 부산이시다. 혹시 그 전에 뭐 따로 해보신 건 있나요? 뭐 중개 보조라든지 뭐 어디 소속으로 들어가셔서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근무하신 적은 없고요. 제일 편한 거는 솔직히 뭐 원투룸이에요. 네, 제일 편한 거는 그쪽이고 뭐 계약 쓰기도 쉽고. 근데 조금 스트레스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아, 혼자 하실 건가요? 혼자? 근데 실무 경력이 아예 없으신 상태에서 오픈을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차, 4년 차입니다. 네, 4년 차. 경력이 없으시면은 처음에 계약서 쓰시고 뭐 하는 것도, 일단은 소공으로 취직하신 다음에 뭐 한 1년 정도는, 1년 정도는 해 보시고 사무실 차리시는 게 이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계약서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책으로 보는 거랑 또 실제적으로 실무에 뛰어들어갖고 내가 써야 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깨 너머라도 좀 배우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무턱대고 차리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물건 따는 거는 딸 수 있겠죠. 예. 뭐 어떻게 뭐 그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하실 수 있는데 계약서 쓰는 부분, 뭐 계약서 쓰면서 여러 가지 대처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공으로 들어가면요, 자세하게는 안 알려주죠. 이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뭐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다 일일이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냥 계약서 쓸 때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들리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내가 그럴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막 그랬어요. 부동산이 귀머거리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그리고 벙어리 3년이라 그랬어요. 예. 물건 보는 눈이 튀는데 3년, 그리고 귀가 열리는데 3년, 그거를 말로 하는데 또 3년 걸리고. 일단 보고 내 귀가 튀어야지 말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3년, 9년이잖아요. 9년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고, 한, 제 생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는, 한 4, 5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부족해요, 많이. 예. 저도 제가 다 아는 거 아니고, 저도 모르는 거 많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자신 있는 분야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예. 오늘이 며칠이죠? 15일이네요. 야, 그러면은 2주가 안 남았네요, 시험이. 2주가 안 남았네요. 정말 시간 빠르죠? 예. 아, 화장실이
이게 뭐를 하냐에 따라 좀 달라요. 예. 뭐 원룸 쪽을 하신다 그러면은 굳이 차는 필요 없으시고, 근데 상가라든지 뭐 공장 쪽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운전을 그래도 필수로 하셔야죠. 네, 김은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아는 부동산 실장님도 이름이 김은희 실장님인데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네, 이렇게 물건 이렇게 보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리는 게 조금 민망해요.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 예, 별거 없는데 이제 제가 올리려는 이유가 저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또 실무를 이제 막 하시려는 분들이나 중개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원투룸부터 배우고 상가등을 배워나가는 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정도 있으시고, 아, 결혼하셨다 그랬나? 예, 결혼하셨다 그랬구나. 예. 가정도 있으시고 어찌됐든 돈도 벌으셔야 되고 하니까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크게 수입은 안 들어와도 꾸준히 들어오는 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상가도 조금씩 손 대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부터 상가 공장을 손 대시면은 한 반년 정도는 죽 쓰신다고 보셔야 돼요. 예, 반년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원투룸부터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넓혀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처럼 조직생활 스트레스요? 없죠.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확실히 없어요. 뭐 어디 얽매여 있는 게 아니니까. 특히나 이제 개업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 대신에 이제 그 외에 운영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이제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원투룸 안 하고요. 저는 젊었으니까, 어렸으니까, 24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부모님한테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여유롭게 시작을 했죠. 계약하면 좋고 안 해도 뭐 되고 뭐 약간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편했죠. 저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막 너무 잘 살고 막 엄청 잘 살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부모님 집에 살겠다, 먹는 거 해결되죠, 자는 거 해결되죠, 뭐 그것만 해결되면은 그 외의 거는 솔직히 돈 들어갈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를 열심히 파시면 돼요. 예, 뭔가 하나를 열심히 파시면 돼요. 그쵸, 최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용돈 드리니까. 계약하면은 그래도 수수료의 10% 정도는 어머니한테 드리거든요.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정양훈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양훈님 같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제가 조심스러워요. 예. 뭐 하라고 하라고 하자니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이긴 하지만 일반 장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하자니 또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재밌는 쪽이요. 아파트 쪽은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는 것 중에 몇 개가 아파트 원투룸입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아파트는 괜찮은데 그런 데는 또 자본력이 좀 있으셔야지 들어갈 수 있고, 그쵸. 예. 아파트나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공인중개사 뭐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임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그 모임들끼리만 물건 공유하고 가입비도 받아요. 예.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입비만 몇천 된다 그러더라고요. 돈 2천? 뭐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좀 배척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배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저희 청년중개사 TV 가족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부동산을 같이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끼리는 이제 매물 공유를 하죠. 예, 저희들끼리는 은희님 뭐 어디에 뭐 무슨 매물 있어요, 여기 뭐 계약하세요, 뭐 손님 있으면 붙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요. 그리고 저희들은 초창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매물 DB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축을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구축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뭐 B 중개사 채널에서 떡하니 차려버려요, 부동산을. 그래 놓고서 이제 저희한테 공동중개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 물건을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렇게 DB를 쌓아놓고 매물도 보유하고 있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협력 관계로 있는데, 니는 뭔데 그냥 치고 들어와서 공동중개 하려 그러냐. 너도 우리랑 같이 놀고 싶으면은 우리가 그만큼 노력한 거에 대한 그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더 빡세죠. 그렇다 보니까 또 가격이 더 비싸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쵸. 일종의 권리금 부분이죠. 뭐 돈만 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뭐 보겠죠. 예. 일정 소양이라든지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왔고 뭐 이런 것들도 보겠죠. 직장이 좀 박봉이고 비전이 없다는 판단인데요.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일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인맥으로 소개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저도 뭐 남농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남농공단은 이렇게 중개사 협회가 없어가지고 저도 뭐 그런 데 가입해 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형님들이나 뭐 보면은 다 있더라고요. 뭐 연수구 상가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뭐 그러시면은 원투룸 하시면서 일단 소공으로 좀 일해 보시다가 소공으로 일하시면서는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원투룸도 해보고 상가도 해보시고 공장도 해보시고 땅도 해보시고 다 이것저것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정양훈님이랑 맞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원투룸보다는 뭐 상가가 재밌다, 뭐 나는 공장이 재밌다, 뭐 나는 토지가 재밌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개업하셔도 이제 그쪽으로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사무실을 차리시면은 직원을 뽑죠. 직원을 뽑는데, 그거는 이제 송도 거래망이라고 해갖고, 그건 별개예요. 예, 송도 중개 거래망인데, 그거는 이제 아마 레츠 쓸 거예요. 레츠. 송도 신도시는 레츠를 쓸 거예요. 개업 비용이에요. 개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리 좋은 데로 들어가시면은 비싸고, 싼 데 들어가시면은 싸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투룸을 하시려면은 목이 좀 좋은 데로 가셔야 되고요. 상가 쪽을 하시려면은 자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도 돼요, 솔직히. 기본적으로 뭐 지금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없이 그냥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비싼데 안 들어가고 중간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계산 잡을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천 정도? 예, 5천, 4천 정도? 예,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예, 공장 재개발 재건축 배우고 싶으시면은 공단에 있는 부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두루두루 배우실 수 있는 거는 시내에 좀 목 좋은 데 있는 부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들어가실 때는. 그래야지 손님도 많이 오고 물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험 쌓기도 좋으시고. 주택 임대 관리요. 원투룸 하는 데서는 해주죠. 예. 원투룸 하는 데서는 해주죠. 근데 그거 귀찮아요. 귀찮고 돈도 많이 잘 안 돼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희님. 근데 좋아요보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10분 넘게는 보셔야지 좀 재밌거든요. 얘기할 것도 많고 뭐 질문도 이렇게 많이 주셔야지 저도 막 신나서 얘기하고. 그런데 뭐 한동안은 이제 공부하시느라 많이 바쁘신지 잘 안 들어오시고, 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말없이 그냥 보고만 계시고, 저도 말없이 제 얼굴만 비치고 있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뭐 꼭 제 채널이 부동산 채널이라고 굳이 뭐 부동산 관련된 질문, 뭐 실무에 관련된 질문, 뭐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이것저것 다 물어보셔도 되세요. 아, 김김김님요? 여친이 없으시다고요? 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거는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저요? 있어요. 저 스트리밍 할 때도 결혼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내년에 결혼한다고.
되게 많이 얘기 드렸어요. 예, 내년에 결혼해요. 3년 넘게 만났어요. 저 자격증 따기 전부터 만났던 누나여가지고, 예, 저보다 2살 많아요. 아, 아니 이쁜 건 여친 있는 건 있는 거고 이쁜 건 이쁜 거고. 저 27입니다. 올해. 잠시만요. 아, 여기 차 좀 대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별로 안 잘생겼어요. 네. 제가 뭐 잘생겼나요? 더 잘생기신 분들도 많은데. 신혼여행이요? 신혼여행 뭐 싼 데로 가야죠. 뭐 태국? 일본? 원래는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여자친구는 다른 쪽이라고요. 완전 다른 쪽. 아, 그렇게요. 저는 휴양지는 별로 안 좋아해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리얼이죠? 아, 첫 방송 때보다요? 아니요, 똑같아요. 예. 아, 세법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세법 어렵죠? 예, 저도 어려웠어요. 세법 어려워요.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개사 과목이 쉬운 과목은 없어요. 쉬운 과목은 없는데 이제 단지 차이라면은 양이 적냐 많냐 그 차이거든요. 어차피 난이도는 뭐 최고 난이도가 10이라고 하면은 뭐 한 5에서 6 정도, 한 4, 5, 6 정도 난이도예요. 근데 4, 5, 6을 100장을 공부하냐 10장을 공부하냐 차이예요. 예. 그래도 세법은 10장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나마 그래서 사람들이 쉽다 그러는 거지 절대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중개사 과목 중에 쉬운 과목 없어요. 제가 머리가 지금 이렇게 파마를 해놔서 부해가지고 얼굴이 동글동글해져서 그럴 거예요. 살쪄 보이는 거는. 아, 민법, 공법이요? 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 좀 붙이고 하면은 괜찮고요. 공법은 재미가 안 붙죠. 예, 공법은 재미 안 붙는데 공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재밌는 게 어딨어요. 아, 더. 저 강의요. 강의는 제가 여성의 광장 현강 1차 때 잠깐 듣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2차 때부터는 딱 들은 게 인강 드림 거 들었는데
저는 뭐 누가 가르치고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다 잘 가르치세요. 다 잘 가르치시는데 이제 굳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핑계를 찾는 거죠. 아, 이 강사님 거 들어갔고 내가 떨어졌다. 이 강사님이 잘 못 가르쳐서 내가 공부가 안 된다.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거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도 외부적인 요인에서 핑계거리를 찾지 마세요. 예. 누구 거 강의가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무료 강의 들어도 되고 유료 강의 들어도 돼요. 무료 강의 들었다고 떨어지고 유료 강의 들었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30대 여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차리면은 전망이 있을까요? 괜찮죠. 예. 여자분들이 중개업 하기에는 좀 좋은 게 이제 좀 생글생글하고 좀 웃는 상으로, 아무래도 중개업도 서비스니까 뭐 못생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젊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 처리를 개판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일은 잘 하되 거기서 갈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깔끔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장을 입고 다니고 그러는 거지. 막 우원재처럼 막 비니 쓰고 막 이렇게 막 여기 문신 있고 막 금목걸이 차고 그러고 가가지고 여기 내놓으셨어요 이러면 누가 물건을 주겠어요. 예. 정양훈님, 여행을 좋아하는데 중개업 종사하면은 여행 갈 시간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은. 아니에요. 시간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예, 시간은, 중개업의 장점이 그거죠. 이제 프리랜서니까 스케줄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잘생기고 이쁘면 좋다고 했지만, 이게 솔직히 외모랑은 상관없이 그 이미지예요. 예. 깔끔해 보이고 신뢰감이 가는 이미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가지고. 어, 사기성이 있어야 잘한다고요? 뭐, 맞는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예. 저는 적어도 알려줄 건 다 알려줘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진짜 뭐 목에다 칼 들이밀고 이거 계약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알려줄 거는 충분히 다 알려주고 고지하고, 좋은 건 이거고 나쁜 건 이거다, 이 물건에 그런 거를 다 얘기해주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꼭 뭐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이제 부동산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장사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장사가 안 되면은 부동산이 이상한 물건을 소개시켜줘 갖고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난의 화살은 부동산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들이, 뭐 부동산은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도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 정말 막 구라 엄청 치고 막 매출 속이고 막 뒤로 돌려서 하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가요. 예.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요. 정말 오래 하려면은 성실하게, 예.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못 벌어도 이 사람을 1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자격증은 몇 살에, 저는 24, 26회 때 땄죠. 그러니까 24세 딴 거죠. 그렇게 따지러 오면은요,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아, 사장님, 제가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매출이, 뭐 편의점 예를 들게요. 편의점 매출이 뭐 일매출 150이다. 근데 뭐 그거 장부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예, 다 오픈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겠죠. 근데 오픈하고 나니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 매출 떨어졌다고 오면은, 사장님 분명히 매출 150인 거
전표 확인하고 계약하셨고 그 후에 어떻게 된 거는 그 사장님 탓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제가 뭐 거기 앞에 가갖고 뭐 진짜 옷 벗고 춤춰갖고 손님들 다 내쫓은 것도 아니고 거기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데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저희가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아파트 분양 때요. 분양하는 분들은 중개는 아니에요. 중개사는 아니에요. 이게 중개사법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중개업에 들어가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중개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들이 관상 재분소라고 외우죠. 저희는 관리, 상담, 뭐 정보 제공, 분양, 소개. 요거는 중개업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5가지입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아요. 관상재분소, 관리, 상담, 정보 제공, 분양, 소개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분양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분양 상담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다 중개사 자격증 없이 그냥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분양할 때 피거래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중개사 분들이시죠. 처음 계약하면 주변 집주인들이 아니에요. 이게 전속 중개 계약이 있고 일반 중개 계약이 있는데 법인 중개요? 법인 중개요? 뭐 어떤 중개 법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개 법인이라고 해도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세금 내는 거, 법인세 내는 거, 그거 그리고 분사무소 낼 수 있는 거, 그것만 다른 거지. 어차피 계약하는 건 똑같아요. 개업하면은 주변 이제 사장님들이 일반 중개 계약으로 맡기죠. 여러분한테도 내놓고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고 여러 군데 내놓는 거예요. 먼저 계약하는 사람이 임자. 전속 중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주죠. 아, 겸업 제한이 그거예요? 음,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음, 아, 맞다. 법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일반, 음, 그렇네요. 아무튼, 분양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분양 얘기하다가 그 얘기로 와서. 그런데, 예. 여러분들도 제 마음 느끼실 거예요. 시험 딱 보시고 일주일 지나면 머릿속에서 다 포맷됩니다. 예, 저는 만족하는 편이에요. 뭐 100%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밌고, 예, 재밌고 그래도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돈벌이도 괜찮은 편이고, 음, 만족해요. 예, 만족해요. 한 61% 정도 만족해요. 예. 저는 저는 이제 시험을 보고 1차, 2차 저는 따로따로 봤어요. 동차로 붙은 게 아니라 따로따로 봤는데 1차 붙고 여행 갔다 오고 외국 여행 갔다 오고 2차 붙고 또 외국 여행 갔다 오고 저는 항상 그런데 2차 붙고 이제 최종 합격하고 일주일 여행 갔다 오니까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책을 봐도 모르겠어요. 암기법 그래도 이게 암기법이 입에 착착 붙으니까 이게 생각나는 게 몇 개씩은 있는데 그게 뭐 무슨 내용인지만 잘 모르는 것 뿐이죠. 그쵸. 이제 중개업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론적인 부분들은 굳이 신경 쓸 게 없어요. 뭐
접할 일도 없고, 솔직히 뭐 관상제분소, 뭐, 뭐 가등기 담보, 뭐 근저당, 채권 채무 그런 거 없어요. 실무교육이요? 실무교육 가잖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자요. 자요. 예. 자고 핸드폰 게임해요. 예. 보조 배터리 갖고 와갖고. 그 교육이요. 뭐 말로는 뭐 개정된 세법, 뭐 개정된 법률, 뭐 그런 것들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사실상 예, 뭐 듣는 사람 없어요. 지금부터는요. 지금부터 무조건 문제죠. 지금 2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요약서 보기에는 늦었어요. 지금 보면은 안 돼요. 무조건 문제죠. 예. 장판지도 문제집은 다 풀고 이제 풀 문제집이 없어야 되는 시기죠. 지금은 장판지 풀어야 되는 시기죠. 저도 1차, 2차 따로 했는데 빡세요. 그래갖고 동차 붙으신 분들 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존경스러워요. 2차 하는 것도 빡셌는데 동차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여기다가 세워놓으면 참 좋은데 이게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 얼굴 다 가리네. 어떻게 놔둬야지 좋지? 1차 볼 때요. 저는 솔직히 1차 볼 때는 그렇게 뭐 시험 보기 전에는 당연히 붙을까 떨어질까 막 그런 생각도 하죠. 예. 붙을까 떨어질까 막 그런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막 불안하고 그런데 1차를 제가 민법을 먼저 풀었어요. 예. 앞에가 부동산학 개론이 나오고 뒤에가 민법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민법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학개론을 풀었거든요. 민법을 풀면서 느, 딱뭔 느낌이 왔죠. 예. 떨어지진 않겠구나 이 정도 난이도면은. 왜냐면 모의고사 봤을 때보다 훨씬 쉬웠으니까. 장판지보다는. 장판지를 제가 봤을 때 불합격 점수가 나온 적은 거의 한 제가 20회 넘게 풀면서 한 번, 불합격은 한 번도 없었다. 불합격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쉬우면 떨어질 일은 없겠다 생각은 했죠. 예. 근데 2차 때는 조금 공법이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채점할 때도 좀 아리까리 했죠. 저 2차 때 이제 풀고 나왔을 때는 씨발 떨어졌다. 좆됐다 막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채점할 때 뭐부터 채점했더라? 등기법 등기세법 먼저 채점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채점하고 공법 채점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학원에서 가다반 나오는 게 이제 그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등기세법은 제가 67.5 맞았거든요. 67.5 맞았는데 그때는 이제 솔직히 조금 불안했어요. 뭐 72점이면은 70점대 넘어가면은 조금 안심을 했겠지만 근데 이제 중개사법에서 제가 92.5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좀 안심을 했죠. 고비는 넘었다. 그리고 이제 점수 계산을 해보니까 공법 꽈락만 안 하면은 합격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마음을 놓았죠. 근데도 공법 채점하면서 꽈락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첫 장 다 틀렸거든요, 공법. 두 번째 장까지는 거의 다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딱 두 번째 장 하면서 머릿속으로 씨발 좆됐다 막 그러고 있는데 세 번째 장부터 어느 정도 맞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55점이더라고요. 예, 55점.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 막 기쁘고 막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막 됐다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심정이 딱 채점 딱 55점 딱 적고 끝났다. 어, 딱 이거였어요 진짜. 끝났다. 지긋지긋한 거 이제 안 해도 된다. 끝났다. 딱,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군대 제대? 군대 제대가 더 기뻤죠. 네. 군대 제대가 더 기뻤죠. 오늘은 그래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오래오래 운영할 수 있겠네요. 재밌게. 이제 기름 좀 넣으려고요. 네. 기름 좀 넣으러 갑니다. 이게 시내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좀 나와요. 네. 하루에 못해도 30에서 40km씩은 꼬박꼬박 타니까. 근데 이게 많이 타는 건 아니에요. 시내 돌아다니는 게 3, 40이면은 그냥 좀만 돌아다녀도 2, 30은 그냥 타요. 네, 진짜로. 제가 지금 요 차를 3년 딱 탔거든요. 3년. 이제 12월 달이면 할부가 끝나니까 3년 딱 탔는데 34,426km 탔습니다. 1년에 대략 한 12,000 정도? 12,000 정도 타는 것 같아요. 1년에. 차 할부가 진짜 빡세요. 예. 제가 한 달에 53만원씩 내거든요. 아반떼 AD 거의 풀업인데 지금 차값만 2,200, 2,300 정도? 근데 할부가 진짜 빡세요. 이게 보험료랑 또 저는 또 나이도 어리니까 보험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1년에 주말에요. 주말에 그냥 집에 있죠. 근데 이번 주말엔 일했어요. 저 토요일도 저녁까지 일하고. 예, 맞아요. 비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에 녹 생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면은 브레이크 패드랑 이제 디스크랑 접촉이 되니까 녹이 벗겨지고. 일요일도 일을 했어요. 이번 주는 원래는 뭐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보자, 화요일에 보자 그러는데, 이게 일의 특성상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보러 온다는 손님 있을 때 시간 될 때 보러 오라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안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 한 자차까지 해갖고 110 정도 1년에. 휴가요? 휴가 뭐 자율이죠. 예.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근데 저는 하고 나서는 휴가 못 갔어요. 왜냐면은 휴가철만 되면은 그렇게 손님이 몰려요. 이번 9월달 9월 초가 휴가였죠. 그때도 엄청 바빴거든요. 하루에 막 13팀 14팀 막 이렇게 만나고 막 그랬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손님 만나고. 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휴가 거의 못 가죠. 거의 못 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에 가요. 겨울에. 어차피 국내 여행은 글렀고 저는 국내 여행은 글렀고 이제 비수기 때 겨울철에 해외로 가죠.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씩은 아니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가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얘기하면은 다음에 살 때는 리스로 살까 좀 고민 중이에요. 리스로. 예. 리스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영업 여러 가지 세금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자동차를 사면은 그게 제 재산 가액에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건보료도 오르고요. 일단 건보료가 가장 오르죠. 예, 지역 가입자니까. 근데 리스로 사면은 이 차가 제 명의가 아니에요. 이제 회사 명의로 되다 보니까 자동차세도 안 나오고 건보료도 안 오르고 제가 차가 없는 걸로 돼 있으니까. 자영업 휴일 없죠. 예, 없어요. 돈 벌어야죠. 어딜 놀러 가요. 그래갖고 리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리스가 안 나와요. 예. 부동산 뭐 나중에 하시면 아시겠지만 리스가 어떤 개념이라 하면은 이제 할부로 사게 되면은 차를 할부로 사게 되면은 차가 제 명인 거고 저는 자동차 회사 이제 캐피탈 회사에 채무가 있는 거죠. 예, 채무가 있어갖고 그 채무를 갚아 나가는 형식인데 어찌됐든 간에 차 명의는 제 거예요. 차 소유는. 근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차 명의가 제 명의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리스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캐피탈 소유가 되는 거죠. 차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제가 내는 거죠. 그 사용료가 그냥 말 그대로 사용료가 아니라 차 할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장가까지 다 합한 할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리스는 할부가 좀 싸죠. 예, 그쵸.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기 저희가 렌탈 하잖아요. 정수기 렌탈 하는데 그 렌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렌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보증금 내고 사용료 좀 내다 보면은 뭐 몇 년 사용하면은 이제 내게 되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섯짜리 모스트 예약.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전한 클럽 모스트 카드를 읽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씨. 고객님, 클럽 모스트 카드를 읽혀주세요. 클럽 모스트 카드 또는 원하시는 주요 금액 신용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안시전은 미덕에 넣어주십시오. 신용카드 조회 중입니다. 신용카드를 빼지 마세요. 빠른 생로주기, 보통 휴가용입니다. 차량의 연료캡을 열고 주황색 노즐의 연료 충액부에 삽입 후 기름을 넣어주세요.
이게 리스가 달라요. 예. 그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 리스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다 그러면은 1,000만 원 환납금으로 내고 처음에 잔가를 잡아줘요. 이제 중고차로 팔았을 때 가격 한 2천 정도 잡아주면은 나머지 2천에 대해서 뭐 3년 동안 나눠서 반납하면 돼요. 근데 3년 끝나고 내가 새 차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새 차로 바꿔줘요. 그 보증금 그대로 있고.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유기 노즐을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차를 그냥 내가 계속 타겠다, 내 차로 만들겠다 그러면 처음에 잔가 잡은 거 2천만 원 있죠? 그거에 대해서 또 몇 년간 분할 납부하시면은 내 차가 되는 거예요. 영수증 발행 중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분할 납부가 되면은 영수증을 할부가 되는 확인해 거죠. 그때부터는 주십시오. 이제 그냥 할부로 사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스로 타고 계세요. 리스로 타고 계시는데 리스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가장 좋은 거는 현찰이죠. 네. 현금 완납.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뭐 보험료 올라라, 세금 내줄게, 나 돈 많아, 이게 가장 좋죠. 면허 없을 때 차 사려면요? 면허 없을 때 차를 어떻게 사요?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면허 없을 때는 차 못 삽니다. 보험을 들어야지 면허증이 나와요. 예. 아, 면허증이란다. 예. 번호판이. 임시 번호판 달고 다녀야죠. 그러려면은. 예. 그 차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는데 이제 사놓고 못 타고 다니는 거죠. 임시 번호판 달고 다녀야 되니까. 번호판을 못 받죠. 예. 근데 저도 뭐 은근히 디스긴 한데 현대차 타기 싫어요. 무서워요. 사고가 좀 몇 번 났었어요. 크게도 난 적이 있고 제가 박은 적도 있고 한데 에어백이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에어백이 분명히 에어백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에어백이 안 터져요. 제가 앞차를 박은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본넷도 먹고 앞에 범퍼도 다 깨지고 라이트도 깨지고 그랬는데 에어백이 안 터져요. 그래갖고 이게 왜 안 터지냐 그랬더니 그쪽 현대에서 하는 얘기가 각도가 안 맞아서 안 터졌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느꼈죠. 아, 국산차는 이 차가 마지막이다. 네, 국산차는 이 차가 마지막이다. 아니 이게 말입니까? 속으로 진짜 그 생각했어요. 뭐 말이야, 막걸리야, 방구야. 사고 나면서 각도 맞춰갖고 사고 내는 게 어딨어. 터져야지 일단. 아니 근데 이게 각도 드립이 참 많아요. 예. 그냥 정설이에요, 정설. 현대 기아차 타려면은 그거는 알고 타야 된다. 이거는 학계의 정설이다. 각도 맞춰서 터뜨려야 되는 거는.
그래갖고 저도 그때 다짐을 했죠. 국산차는 이 차가 마지막이다. 근데 요즘에 외제차도 많이 싸요. 솔직히 소나타 탈 바에는 외제차 타요, 진짜로. 예. BMW 3 시리즈 한 4천만원 후반대죠? 4천만원 후반대인데 뭐 이것저것 프로모션 받고 하면은 3천만원 중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벤츠 뭐 A클래스 3천 후반대 할 거예요. 3천 후반대인데 뭐 이것저것 프로모션 하면은 3천 초반대에 살 수 있겠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연말에 재고떨이 하잖아요, BMW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BMW 타셔갖고 이제 들었는데,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아, 네네. 네네. 아, 네네. 있는데, 예, 거기 앞에 길병원이라고 내 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상가가 편의점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근데 한 칸만도 지금 가능은 해요. 예, 네, 네네. 아, 혹시 또 얼마나 걸리시죠? 아, 그러면은 저도 그쪽으로 가 있을게요. 그쪽으로 어차피 오실 거죠? 아, 네, 그러면 저도 그쪽으로 가 있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제 그 편의점 개발팀이에요. 개발 담당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괜찮은 물건 있으면은 이렇게 주고 하는데, 양훈님 와이프는 전기차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좀 무리예요. 단독주택 사는 거 아니면 조금 무리입니다. 예. 일단은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예,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충전소도 많이 없고 급속 충전도 안 되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차 같은 경우에 그 차량 브랜드의 특성이 그 나라 특성에 따라 좀 다르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고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갈 같은 거 막 박아놓고 도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속에서 진동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으로 많이 발전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오래 운전을 해야 되니까 좀 고속주행에서 폭신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 발전이 됐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산악지형이잖아요. 산악지형인데 뭐 그렇게 뭐 엔진이 출력이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핸들링 조향 능력이 좋지도 않고, 뭐 그냥 그래요. 예, 어느 나라 감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좀 실용성을 좀 따지게 돼요. 차에 관해서도. 뭐 당연히 뭐 스포츠카 몰고 싶고 머스탱 몰고 싶고 뭐 범블비 몰고 싶고 그렇죠. 젊으니까 머슬카 몰고 싶죠. 근데 손님을 못 태워요. 그런 차들은 뒷자리에 손님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시내 주행을 많이 하고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뭐 출력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내부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고요. 점차
저는 또 이제 송도 신도시로 넘어갑니다. 아니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내가 벤틀리 탄다고 해갖고 보는 사람마다 계약하는 거 아니고, 내가 뭐 마티즈 본다고 계약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차 있으니까 덥죠? 막 땀나네. 오늘은 좀 더 하다가요, 이따가 CU 개발팀을 만날 거예요. CU 개발팀을 만날 건데, 그거 브리핑하는 것까지 제가 방송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하겠네요. 실시간. 지금 1시간 18분인데 4시 한 반 넘게까지는 하겠네요. 영어 회화할 수 있으면 메리트는 있는데 어설프게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 가고, 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행을 가서 회화를 한다거나 뭐 친구를 사귄다거나 그런 데는 그냥 어느 정도 영어 공부만 하면은 가능해요. 왜냐면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길 물어보거나 할 때 뭐 버스 정류장 어디, 그래도 저희가 뭐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물어보는 거, 뭐 가고 싶어, 뭐 동대문, 이러면은 다 알아듣잖아요. 저희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계약을 써야 돼요. 계약을 써야 되는데 계약 용어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걸로는 내가 외국인들한테 중개를 못 하겠구나 라고 느낀 게, 가장 중요한 게 관사예요. 관사. 예. 관사라는 게 이제 on 이런 거거든요. 뭐 an apple, an elephant, 뭐 a pen, 뭐 the pen, 뭐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영어에서 중요해요.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 관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원어민 아니면은 많이 틀려요. 이게 뭐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간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영어에 많아가지고, 정말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조금 계약 쓰시는데 문제는 있을 거예요. 제 친구도 지금 해외 쪽에 수출하는 일을 해요. 뭐 자체 주얼리 하는 친구인데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해외 수출도 하고, 해외 편집샵들이랑 계약도 해서 납품도 하고, 이제 위탁 판매도 하고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영어 공부를 항상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그 계약서를 내가 써서 계약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써서 나한테 계약서를 보내줬을 때 그 계약 내용이 적어도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영어를 못하진 않아요. 공부도 잘해요. 지금 수의학과 다니고, 뭐 외국 가서 고소장도 작성할 정도의 영어 수준이 돼요. 외국인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근데도 그 친구가 계약서 읽는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됐든 영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더 어렵죠. 정말 단어 선택 하나하나, 관사 선택 하나하나,
그리고 문장 배열이라든지 뭐 문법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쓰고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저도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영어를 그래도 하려 그러는 게 뭐 계약서 쓰고 외국인 상대로 계약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저희 외가 쪽이 다 미국에 살아요. 미국 영주권, 시민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놀러 가면은 그래도 얘기하고 놀고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할 줄은 아는데 잘은 못하거든요. 그쵸. 예. 일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우리나라 시간 읽는 거라 그러던데요. 한시는 왜 한시라고 읽으면서 1시, 2시, 3시,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한시. 한시는 왜 한시라고 읽는데 1시 1분은 왜 1시 하나분이라고 안 하고 1시 1분이라 그러는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의뢰 그러려니 하고서 해왔던 것들이지 사실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스트리밍 한 거는 제가 영상을 다운받아갖고 세 파트로 좀 쪼개봐야겠네요. 네. 처음에 공장 본 거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것들 그거랑 마지막에 CU 개발팀이랑 미팅하는 거랑 이렇게 좀 세 파트로 쪼개서 올려봐야겠네요. 일단은 한 편으로 올릴 거고요. 네, 어차피 올라가는 건 지금 바로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파트는 세 파트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네, 슈슈기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공부 잘하고 계세요? 점수는 좀 잘 나오세요, 요즘에.
아,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합격했어요, 이제. 네, 합격됐어요. 시험 보실 때 쫄지만 않으면 돼요. 네. 네. 1차 시간 안배요. 민법 먼저 푸세요. 민법 먼저 푸시고, 그리고 학개론 푸시는데, 학개론 계산 문제들은 좀 제껴두고 나중에 푸세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푸시고. 예. 그러니까 민법 먼저 다 푸시고 못 풀겠는 거는 발표해서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학개론 푸시고 계산 문제는 풀지 마시고 발표 쳐놓고 냅두세요. 그러고서 일단 답안지에다가 마킹을 다 하세요. 답안지에 다 마킹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계산 문제 푸시고, 민법 못 푼 문제들 푸시고 마킹하고,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킹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계산 문제에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고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다 풀어놓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푸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가 뭐 10번에 나왔다. 근데 한 번 풀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풀리면은. 그러면 뒤쪽 뭐 30번에서 40번 때까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8문제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거 8문제 틀리면은 계산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계산 문제 한 문제나 정말 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나 어차피 점수는 똑같이 2.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계산 문제는 뒤로 좀 밀어두시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다 푸시고, 모르겠는 문제들도 나중에 푸세요. 제껴놓고 당장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자, 일단은 먼저